자, 물질파 이론이고요. 물질파라는 건 뭐냐? 물질이 파동이다 라는 뜻이죠. 광전 효과와 컴프턴 효과 등을 위주로 한 빛이 입자다 라는 실험들이 있었고요. 입자다, 광전 효과, 컴프턴 효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파동이라고 제시하는 무슨 실험들이 나오나요? 간섭, 그렇죠? 회절, 편광 등의 실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두 주장이 하도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입자냐 파동이냐란 결론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드브로이라는 과학자가 둘 다 하면 안 되냐라는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물질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실제 계산을 했더니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운동량과 파동의 성질을 나타내는 파장 람다가 하나가 크면 나머지 하나는 작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MV와 람다를 곱한 게 상수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입자와 파동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운동량이 크면 입자성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파장이 길면 파동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주장인 거죠, 결국은. 네, 다음에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이 탄생하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죠? 러더퍼드가 뭘 발견하나요?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죠. 원자핵. 그리고 원자핵이 존재하면 주변에 있는 전자들은 무슨 힘을 받겠어요? 끌어당기는 전기력을 받겠죠. 그래서 그 전기력에 의해 끌려 들어가야 정상이지만 그 전기력을 무슨 힘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심력으로 활용하면서 원운동을 하기 때문에 안 끌려가도 됩니다 라고 러더퍼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전자가 원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럼 전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전자기팔에 방출하게 되고, 전자기팔 방출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점점 궤도가 작아질 거고 꽝 해서 원자가 붕괴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누가 등장을 하느냐? 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궤도라는 게 있다. 저 궤도가 있다. 이 궤도는 원운동을 해도 전자기팔 방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기타줄이 있을 때 기타줄에서 정상파를 만들게 되면, 그렇죠? 정상파를 만들게 되면 계속 진동할 수 있잖아요.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궤도의 둘레의 길이가 2πr이라면 그게 파장의 정수배 n 람다가 되는 조건이라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정상파 조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 만족한다면 그 궤도에서 전자가 운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전자기팔 방출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궤도들은 불연속적인 궤도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그때 이미 선 스펙트럼이 방출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의 갭이 양자화되어 있는 하 F의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보어의 두 가지 조건은 단지 러더퍼드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이다, 선 스펙트럼이니까. 그 다음 전자기팔 방출하지 않아도 되는 궤도라면 안 되겠느냐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 제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전자 회절 실험이죠. 무슨 말이죠? 전자는 뭔데? 입자죠. 입자. 근데 뭐래요? 회절을 합니다. 회절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파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쐈더니 옆에 보이는 것과 같은 X선은 실제로 파동이잖아요. 파동이 만드는 회절무늬와 유사한 회절무늬를 전자도 만들 수 있더라. 아니, 빛도 입자냐 파동이냐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둘 다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전개를 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가능한가요? 전자선도 회절을 하더라. 그럼 전자도 뭔가 뭘 가지고 있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브로이의 주장이 한층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죠.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전자, 빛 전부 뭐다? 입자 파동을 성질을 동시에 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일 수 있고, 그렇죠? 파장이 충분히 길다면 파동의 성질을, 파장이 작고 운동량이 크다면 입자의 성질을 더 많이 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나중에 분어의 실험이 나오는데 그 실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전자도 간섭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젠 전자도 간섭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간섭, 보광간섭, 상쇄간섭 이런 거 얘기할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빨간빛, 초록빛, 노란빛, 그러나 다시 빨간빛, 초록빛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전자도 간섭을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을 왜 쓰죠? 네, 전자현미경을 쓰는 이유는 좋으니까겠죠. 일반적인 현미경과의 차이가 뭘까요? 일반적인 현미경과의 차이는 전자현미경을 쓰면 파장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람다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파장이 짧다 뭐가 좋을까요? 파장이 짧아지면 그쵸, 회절이 잘 안 됩니다. 회절이 잘 된다라는 얘기는 잘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걸 분해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회절이 잘 될수록 분해능이 작아지게 됩니다. 회절이 잘 된다, 분해능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파장을 아무리 낮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감마선이나 X선을 쓸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전자를 가속시켜서 파장을 짧게 만드는 원리가 전자현미경의 원리고요. 실제로 전하량 2인 전자가 전압 V에 의해 가속이 된다면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얼마죠?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2V죠. 2V. 그리고 이게 운동에너지이기 때문에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해볼게요. 2m의 mv의 제곱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브로이 파장 mv는 람다분의 하다라는 식을 대입해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v는 2m의 mv 람다분의 하의 제곱이 되죠. 정리해주면 람다 제곱은 2m 2v분의 하가 될 거고요. 하 제곱이죠. 그래서 위아래 약분한 루트를 씌워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즉 전압이 커질수록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전압을 키우면 파장이 짧은 걸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회절이 잘 되지 않게 현미경을 통해 좀 더 또렷한 상을 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과정 람다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원자모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활동지를 하나 쌤이 준비해서 그 활동지를 다뤄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